오늘 오셨는데, 저는 예를 들면 집 사서 돈을 벌자,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때 실수요자라는 건 정말 뭐 투기적인 욕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내가 살아갈 집을 하나는 장만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손해나지 않는 집, 그 다음에 뭐 이왕이면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자산 가치가 보존되거나 그래도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 집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부동산 협상법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거예요. 부동산 협상법 강의는 사실은 국내에서는 별로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제가 하여튼 부동산 협상법 관련해서 이렇게 그 강의가 진행되는 사례는 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도 거의 최초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심할 것 같고요. 그래도 굉장히 하여튼 드물게, 이루어지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협상법 강의는 저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전월세를 사시든, 또 주택 거래를 하시든, 또는 심지어 나중에 토지 거래를 하시든, 그리고 이게 부동산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제가 오늘 협상의 기본 개념과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건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이 사실 협상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래서 이 컨셉 자체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이제 그렇게 주택시장 지표를 읽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관련 기사를 읽는 법을 강의로 이제 소개하는 걸로 돼 있긴 한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주의할 점들을 소개를 하면서 집값 등락 패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들을 그냥 주목해서 봐야 될지만 제가 그냥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딱 80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분쯤에 쉬고 한 15분 쉬었다가 다시 70분 진행하고 이런 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막 시작하자마자 막 어려워서 졸지 않을까 또 걱정이긴 한데, 주택시장 지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지표 분석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 소스들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택 실거래가,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 포털, 저게 사실 주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C리얼이라고 좀 바뀌었는데요.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 포털에서는 주택 매매 거래량, 또 주택 가격, 그 다음에 건설 물량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도 실거래 가격 지수,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이 정부 의뢰로 집계하는 그 부동산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또 아파트 분양, 그 아파트 인허가, 그 다음에 착공 실적, 또 준공 실적, 이런 이제 지표들이 제공이 됩니다. 사실 중복되게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정부 관련 사이트들은.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이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나중에 차분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은 들어가면 서울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제 비슷한 그 부동산 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들어가면 예를 들면 실거래가의 경우에 보통은 이제 시군구에서 집계가 돼서 광역시도급,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정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집계하는데. 근데 이제 9.13 대책 때 이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2개월을 주던 것을 이제 1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차가 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이제 시차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그런 실거래 가격이 좀 더 먼저 빨리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서울시 구별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라는 게 있어요. 국민은행은 오랫동안, 예전에 사실 이제 국민은행 이전에 그 주택은행이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 그 산하의 이제 공기업으로 운영되던 금융기관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국민은행,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국민은행으로 통합이 됐고요. 그러면서, 국민은행이 그 전에 이제 주택은행에서 작성해오던 부동산 시세를 계속 이제 작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호가 중심의 그 지표라고 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국감정원으로 주택가격지수 작성 책임이 넘어갔는데, 한국감정원이 더 잘 작성하고 있느냐?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는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그 주택 가격 시계열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가장 장기적인 주택 가격 시계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추세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통계 데이터라고 해서요. 엑셀 파일이 따로 이제 매월 업데이트돼서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 거기에는 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각종 주택 매매 동향, 또 전월세 거래 동향부터 해서 PIR이라고 하는 Price Income Ratio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월급이 아니죠. 소득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이런 지표들 등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의 주택정보 포털이라는 데를 들어가면요. 여기는, 우리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선분양제 하에서 주택보증을 얼마나 해주고 있는지 이 지표를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유는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여기는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 등본을 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보통 이제 주택 거래를 할 때 그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많이 확인을 해주는데요. 뭐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중개업자가 악한 마음을 먹고 이상한 등기부 등본을 떼준다든가 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특히 제가 좀 이따 부동산 협상법에서 알려드리겠지만, 부동산 거래를 협상의 하나라고 본다 그러면 사전에 대개 어떤 그 사고자 하는 매수 대상 또는 팔고자 하는 매수 대상이 되겠네요. 사고자 하는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매수 대상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 맡기지 말고 직접 한번 떼보시기 바라고요. 700원 정도 합니다. 700원. 건당.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경매 정보가 있고요. 경매 정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시장 침체기면 경매 물량이 늘어나고 또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이제 경매 물량이 쌓이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자기가 좀 경매에 참여해서 상대적으로 좀 그 낙찰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좀 싼 물건을 사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경매 정보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들어가면 뭐 보금자리 론이라든지 정부 차원의 서민주택 대출, 그 상품에 대한 그 안내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대한건설협회는 사실 건설업자들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뭐 이 건설 경기라든지, 건설 경기가 사실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맞물리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라든지 수주 물량 뭐 이런 것들 관련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여러 정보들 중에 상당수가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데 들어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 건설, 토지 이 부분 들어가시면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일단 국가 통계 포털을 들어가서 이쪽에 그냥 데이터들이 쌓여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려우시면 이제 개별 사이트로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이건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각종 경제, 금융 관련한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라든지, 가계부채, 또 주택담보대출의 지역별 상황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분은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 넣어놨는데, 호갱로누라고 실거래가 좀 확인하기 좋은 그런 사이트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 연구소라기보다는 사실상 저희 연구소죠. 저희 연구소가 개발한 집코치라는 그 주거정보 앱이 있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지난해가 아니군요. 올해군요. 용인시장 선거에 나가느라고 돌보지 않아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문을 닫아둔 상태인데, 다시 오픈할 겁니다. 조만간. 그래서 그게 열리면 그때는 저희 집코치 정보 앱을 좀 많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원래는 이제 실습 시간을 좀 같이 병행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동영상 촬영 때는 사실 실습하는 장면이 오래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대부분 그냥 캡처를 떴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슬라이드를 나중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워낙 친절하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자, 먼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이걸 한번 보시죠. 실거래가, 그러니까 집을 팔거나 또는 살 때 어쨌거나 기준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예를 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된 가격이 최근 거래 사례가 6억밖에 안 되는데 한 7억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호가를 기준으로 하면 아무래도 끌려가기 십상이죠. 그래서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서 이건 레이저가 안 되죠. 여기서 아파트 뭐를 찾고 싶다, 또는 오피스텔을 찾고 싶다 이러면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들어가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다. 이렇게 하면 음마아파트가 이렇게 중심이 자리를 잡고 열립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최근에 이제 거래 사례들, 2018년에 거래 사례들이 면적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전체로 설정해 놓으면 전체가 다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근 거래 사례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추세를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추세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텐데, 호갱로너 같은 거나 저희 집코치 앱 같은 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걸 잠깐만요. 개별 사례뿐만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좀 서울시 전체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고 싶다. 자기가 엑셀로 직접 한번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실거래가 자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하단에 이 부분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조건을 제시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체에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래 사례들을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주로 이제 엑셀로 받으면 되죠.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 실거래 가격 데이터들이 엑셀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저건 그냥 전체적으로 뭐 한번 강남구 전체를 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쭉 흐름을 볼 수는 있는데, 역시나 이제 숫자로 돼 있어서 되게 감으로 이제 익혀야 되고, 저걸 이제 그래프로 변환하기는 좀 사실은 되게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앱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저런 수고는 좀 덜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앞에 여기 가시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앱을 사용하시면 실거래가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주로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건 굉장히 구리죠. 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예. 한눈에 딱 봐도 구립니다. 이건 사용하고 싶지 않게 하여튼 디자인이 돼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직방, 다방 같은 부동산 앱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 촌스러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정보들을 이렇게 좀 확인하기에 되게 이제 편리하게 좀 돼 있습니다. 앱상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코치라는 걸 저희 연구소가 지난해 개발을 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참고 삼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들어갔을 때 내가 전세를 살고 싶다. 그러면 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진단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 시점에 예상 매물이 내가 사는 주변 지역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거래가를 보실 수 있을 뿐만 여기 실거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냥 실거래가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테마 검색이라고 해서요. 찾아자 집코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전세 뭐 가격으로 한 1억 원대 이하 아파트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아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세 1억 원대 아파트만 뭐 주변 지역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또는 살고자 하는 지역에 주변에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보다 싸고 넓으면서 새로운 아파트 또는 뭐 빌라, 뭐 다주택, 여러 가지 주택 유형들의 걸 보고 싶다. 물론 이제 이건 찾아가 보면 실제로는 더 싸고 더 넓은데 더 싼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정보가 원활하게 이제 흐르지 않아서 실제로 더 좋은 조건이 더 싼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이제 서비스가 돼 있었는데요. 다시 오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호갱로노, 아까 말씀드렸던 호갱로노의 사이트인데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평균 실거래가 가격이 나오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뭐 예를 들어서 분당 정자동의 정든마을 신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두 달 전 매매 실거래가 평균이 6억 4천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 매물 평균이 7억 1,735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집값이 급등했으니까 급등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거래가 대비해서 이제 호가를 굉장히 높여놓은 물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그 매도자의 호가보다는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좀 더 유리하죠. 왜 유리한지는 좀 이따 다시 협상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라는 게 있는데요. 전국 아파트 시세를 이제 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홈 화면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부동산 정보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부동산 정보 상단에 그 상단 중에 월간 대비 주택 가격 동향이라는 게 뜹니다. 이게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좀 뭐 굉장히 그 비정상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사실 주택 가격이라는 걸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거래가 일어나서 신고될 때까지 지금까지는 2달 정도의 여유를 줬거든요. 근데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간 단위로 계속 시세가 발표가 될 수 있나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그 회원 중개업소들을 가진 이제 국민은행이라든지 여러 뭐 부동산 1, 2사라든지 등등해서 발표하는 게 이런 겁니다. 회원 중개업소들한테 야, 그 니네들 실제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걸 보고하고 없으면 거래됐음직한 가장 근사한 가격을 넣어달라는 건데 그게 사실 호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은행 그 시계열 자료는 가장 오랫동안 작성되어 시계열 자료였어요. 상당히 좀 추세를 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추세를 보는데. 그래서 요걸 클릭해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요. 이런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